앞서 스태거드 트리트먼트가 있고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 헤테로지네이티가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이 투웨이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통해서 DID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 배드 컴패리즌 문제로 인해서 추정 결과가 편향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DID 추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한 대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스태거드 DID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거드 DID 모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로컬 DID 방식과 임퓨테이션 메소드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이 로컬 DID 방식은 우리가 이 스태거드 트리트먼트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 다양한 DID 컴패리즌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굿 컴패리즌도 있었지만 배드 컴패리즌도 있었죠. 그래서 이 로컬 DID 방식에서는 이 배드 컴패리즌을 제외하고 유효한 비교가 될 수 있는 밸리드 컴패리즌에 대해서만 이 로컬하게 DID를 적용을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ATT를 추정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오버롤 ATT를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벤트 스터디 모델에서 했었던 것처럼 어떤 relative time에서의 ATT를 개별적으로 구해서 이 다이나믹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애그리게이션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로컬 DID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not yet treated 그룹과의 비교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이런 로컬 DID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이 콜러웨이 앤 산타아나 그리고 선 앤 아브람 그리고 이제 인마이와 그들의 동료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로컬 DID와 다른 두 번째 접근이 바로 임퓨테이션 메소드인데 이건 이 never treated 그룹을 가지고 먼저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한 이 카운터팩추얼을 먼저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측된 카운터팩추얼과의 비교를 통해서 DID를 추정하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임퓨테이션 메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게 never treated 그룹이나 아니면 already treated 그룹이나 not yet treated 그룹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는 bad comparison 문제가 이제 껴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 카운터팩추얼을 예측하고 그렇게 예측된 카운터팩추얼과의 비교를 통해서 DID 추정을 해보자 라는 게 바로 임퓨테이션 메소드이고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로컬 DID 접근법이 현재 가장 많이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로컬 DID 접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러웨이 앤 산타아나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 각 트리트먼트 코호트에 대해서 연도별로 DID를 적용을 하는데 다만 이 already treated 유닛을 제외하고 유효한 비교 대상, 즉 never treated 유닛과 not yet treated 유닛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콜러웨이 앤 산타아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트리트먼트 코호트별로 그리고 또 연도별로 각각 개별적인 이 DID를 적용해서 ATT를 개별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로컬 DID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2010년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코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코호트에 대해서 이 트리트먼트 이후, 그리고 트리트먼트 이전에 각 연도에서의 ATT를 개별적으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트리트먼트의 직전 연도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서 이제 DID를 적용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2010년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코호트에 대해서 2020년에 ATT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그 코호트에 대해서 2020년과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인 2009년의 값의 차이에서 valid control unit, 다시 말해서 never treated unit이나 not yet treated unit만 활용을 해서 이 valid control unit에서의 2020년과 2009년의 값의 차이를 한 번 더 빼줌으로써 DID를 통해서 이 2020년의 ATT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대로 하면은 2019년, 2018년, 2017년 이런 식으로 각 연도에 대해서의 ATT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트리트먼트 피리어드에서 베이스라인은 사실 이 트리트먼트 직전으로 하지 않고 특정 연도의 그 직전 기간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서 DID를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2010년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코호트에 대해서 2005년에 ATT를 계산을 하면은 이때 베이스라인은 2004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호트에 대해서 2005년과 2004년의 차이에서
이 valid control unit에서의 2005년과 2004년의 차이를 한 번 더 빼줌으로써 이 2005년의 ATT에 대해서 DID 값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런 식으로 이 트리트먼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ATT를 모두 개별적으로 구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트리트먼트 코호트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은 모든 이 코호트에 대해서 각 렐러티브 타임에 대해서 모두 ATT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개별적인 ATT를 애그리게이션을 하기만 하면은 이젠 되겠죠. 이런 로컬 DID 접근의 기본 아이디어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이러한 방식이 이 스태거드 DID에서의 배드 컴패리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해해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써낸 아브라함 방법도 사실 기본 아이디어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다만 그 추정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이벤트 스터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이벤트 스터디 모델을 각 트리트먼트 코호트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해서 코호트 스페시픽 렐러티브 타임 텀에 대해서 모두 개별적으로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써낸 아브라함 메소드예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애그리게이션을 하면 되겠죠. 지금 아래 수식을 보면은 기존 이벤트 스터디 DID 모델에서는 이 렐러티브 타임 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면은 이 트리트먼트 코호트 인디케이터를 나타내는 더미들하고 전부 이제 곱해서 이 트리트먼트 코호트별로 렐러티브 타임 텀을 따로 개별적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게끔 식을 확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already treated unit과 not yet treated unit은 트리트먼트 코호트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 relative time term을 추정할 때는 사실 이게 고려되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 써낸 아브라함 방식에서는 어떤 코호트에도 포함되지 않는 never treated unit과의 비교만을 통해서 이 relative time term이 추정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마 이제 그 콜러웨이 앤 산타하나 방식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콜러웨이 앤 산타하나 방식에서는 이 never treated unit뿐만 아니라 not yet treated unit까지도 이제 valid control로 포함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이 not yet treated unit을 고려할지 안 할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태거드 DID에 있어서 이 콜러웨이 앤 산타하나 방법과 써낸 아브라함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패널 데이터에서 픽스 이펙트의 활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아주 간단한 토이 example을 들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여기서 이 커스터머 1과 2는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트리트먼트를 받은 트리트먼트 그룹이었고, 커스터머 3는 컨트롤 그룹이었죠. 그리고 이제 purchase amount가 이제 아웃컴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커스터머 1과 2 모두 이 둘째 날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상황을 고려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랬을 때 이 two-way fixed 이펙트를 고려해서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을 하게 되면은 40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말미에 만약 커스터머 1이 둘째 날이 아니라 이 셋째 날에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면은 어땠을까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언급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커스터머 1은 셋째 날 트리트먼트를 받고, 커스터머 2는 둘째 날 트리트먼트를 받는, 즉 서로 다른 시점에 트리트먼트를 받는 상황인 이 스태거드 트리트먼트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만약 커스터머 1과 2가 이 둘째 날 동일한 시점에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면은 사실 커스터머 1에서의 이 DID를 통해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할 때는 이 컨트롤 유닛인 커스터머 3와만 비교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커스터머 2도 트리트먼트를 받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커스터머 1에서의 ATT를 구하기 위해서 이 커스터머 2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커스터머 1은 지금 셋째 날 지금 트리트먼트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트리트먼트 받기 전에 평균 60이었는데, 트리트먼트를 받고 70이니까 지금 플러스 10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커스터머 3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커스터머 3는 이 전 기간에 평균 25였는데, 그게 이제 1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됐죠. 그래서 이 차이의 차이를 구하면은,
이 커스터머 3와의 비교를 통한 DID는 25로서 이제 효과가 추정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 커스터머 1의 ATT를 구하는데 커스터머 2와 비교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트리트먼트 이후에 플러스 10만큼 증가를 했고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금 평균 20에서 5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30만큼 증가를 했고 이 차이의 차이니까 이 커스터머 2와의 비교를 통해서 ATT를 구한 거는 마이너스 20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네버 트리티드 유닛인 커스터머 3와 비교를 했을 때는 플러스 25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 트리트먼트를 둘째 날을 받아서 셋째 날에도 이미 트리트먼트를 받았던 이 already treated 그룹인 이 커스터머 2와의 잘못된 이 배드 컴패리즌을 통해서 마이너스 20이라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할 때 굉장히 과소 추정이 돼서 20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커스터머 1에서의 ATT를 구할 때 커스터머 2와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배드 컴패리즌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컬러웨이 앤 산타아나 메소드를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태거드 DID는 이 각각의 트리트먼트 코호트에 대해서 이 렐러티브 타임 텀의 효과를 먼저 구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벤트 스터디 모델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를 서로 다른 시점에 받은 커스터머 1과 2에서 각각 이제 렐러티브 타임에서의 이제 ATT를 먼저 이제 구해 볼 건데요. 이 컬러웨이 산타아나 방법에서는 이 트리트먼트 이전 기간에는 그 직전 기간을 베이스라인으로 DID를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1에서 이 트리트먼트 이틀 전에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이 이틀 전에 ATT를 구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은 3일 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일 전 데이터는 없으니까 이틀 전에 ATT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1에서 ATT T-1, 즉 트리트먼트를 받기 하루 전에 ATT를 먼저 이제 구해 볼 건데 보면은 지금 트리트먼트를 받기 하루 전은 둘째 날이니까 이 첫째 날이 베이스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커스터머 2 같은 경우는 둘째 날에 이미 트리트먼트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밸리드 컨트롤이 컴패리즌 유닛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2는 제외가 되고 커스터머 3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둘째 날과 그리고 그 전날인 첫째 날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커스터머 1에서는 20이 증가했는데 이 밸리드 컨트롤에서는 마이너스 10이 됐죠. 그래서 이 차이의 차이를 통해서 커스터머 1에서의 트리트먼트 전날의 ATT는 30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의 효과를 구해 볼 건데 여전히 커스터머 2는 이날도 트리트먼트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드 컴패리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 결국에는 이 커스터머 3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트리트먼트 이후에는 트리트먼트를 받기 직전 기간이 베이스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트리트먼트를 받기 직전 기간인 둘째 날이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이 밸리드 컨트롤에서는 마이너스 10이 됐죠. 그러니까 이 차이의 차이를 통해서 결국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에 커스터머 1에서의 ATT는 플러스 10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 커스터머 1은 셋째 날 트리트먼트를 받았으니까 트리트먼트를 받은 다음 날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전부겠죠. 이런 방식으로 또 커스터머 2에 대해서도 ATT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커스터머 2에서 보면은 지금 이 트리트먼트 전날에 ATT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이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스터머 2에서는 ATT T-1을 구할 수 없고 ATT T, 즉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의 효과를 이제 먼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의 베이스라인은 바로 그 전날이니까 이때가 베이스라인이 되고, 이땐 당연히 네버 트리티드 유닛과는 당연히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플러스 20이 됐는데, 여기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이 차이의 차이를 통해서 30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때 만약 not yet treated 유닛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대로 30이라고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without not yet treated 유닛이죠. 그런데 지금 이 커스터머 2 입장에서는 커스터머 1은 지금 둘째 날 기준으로는 아직 트리트먼트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ot yet treated 유닛이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not yet treated 유닛을 고려할지 말지. 그래서 만약에 고려 안 하면은 그냥 커스터머 3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냥 3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것과의 비교를 한 번 더 하고 그거의 평균을 통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커스터머 1에서는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20이 증가를 했는데 커스터머 2에서도 지금 20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차이의 차이니까 0이죠. 그래서 커스터머 3와의 비교를 통해 30이었는데 커스터머 1, not yet treated 유닛과의 비교해서 0이었으니까 그거의 평균인 15가 되겠죠. 그래서 not yet treated 유닛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트리트먼트를 받고 하루 뒤의 효과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 커스터머 2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고 하루 뒤에 이 베이스 라인은 바로 트리트먼트를 받기 직전 기간인 첫째 날이죠. 근데 이때는 커스터머 1 같은 경우는 이 셋째 날 기준으로 이미 트리트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면 배드 컴패리즌 되니까 얘는 이제 고려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3와 비교를 하고 이때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20이 됐고, 커스터머 2에서는 플러스 40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차이의 차이를 통해서 60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애그리게이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벤트 스터디 모델처럼 렐러티브 타임의 ATT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트리트먼트를 받기 전날에는 얘밖에 없었으니까 30이 될 거고,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에는 이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평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not yet treated 유닛을 고려를 안 했으면은 10이랑 30의 평균이니까 20이고, 고려를 했으면은 이게 10과 15의 평균이니까 12.5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받은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60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버롤 ATT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트리트먼트 이후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과 그 다음에 그 포스트 트리트먼트 기간에서 ATT를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not yet treated 유닛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10, 30, 60 더해서 100에 그 3으로 나눠서 33.3이 되는 거고, 만약에 not yet treated 유닛을 고려한 경우라면은 10, 15, 60 이것들의 이제 평균을 통해서 28.33이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R이나 스테타를 통해서 이 컬러웨이 산타아나 방법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것과 동일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 앤 아브라함 메소드도 사실 동일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 relative time term에 대해서 다른 시점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는 점, 그리고 not yet treated 유닛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선 앤 아브라함 메소드에서는 트리트먼트 직전 기간을 지금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 1 같은 경우는 이 트리트먼트 이틀 전에 효과를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컬러웨이 산타하나 방법에서는 트리트먼트를 받기 이틀 전의 효과의 베이스라인으로 그 전날인 그 3일 전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이 썬앤 아브라함 방법에서는 그냥 전부 동일하게 트리트먼트 받기 직전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기 이틀 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때가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never treated 유닛만 고려를 하니까 이 커스터머 3와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이 되니까 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0이 됐죠. 그쵸? 그리고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지금 플러스 10이 됐으니까 이 차이의 차이를 구하니까 이 트리트먼트를 받기 이틀 전은 마이너스 30으로 계산이 돼요. ATT는.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받기 하루 전은 이게 베이스라인으로 전부 오밋되니까 당연히 추정이 안 되고,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 같은 경우는 지금
커스터머 1에서는 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지금 플러스 0이죠. 그리고 동일한 시점에 대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커스터머 1에서는 이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동일하게 지금 이 커스터머 2에서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전날이 이제 베이스라인이니까 플러스 20이 됐는데, 이 동일한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10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30이 됐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 1에서의 ATT와 커스터머 2에서의 ATT의 평균인 20으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당일의 ATT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다음 날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커스터머 2에서처럼 이 지금 동일하게 첫째 날이 베이스라인이니까 그 플러스 40에서 마이너스 20의 차이를 빼니까 60으로 계산돼요. 사실 이 트리트먼트 이후 기간에는 트리트먼트 직전을 베이스라인으로 잡는 거는 콜러웨이 산타하나 방법이나 써낸 아브라함 방법이 똑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콜러웨이 산타하나에서 이 난예 트리티드 유닛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사실 써낸 아브라함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이후 기간에는 사실 이 추정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오버all ATT를 구하면 이 트리트먼트 당일과 그 이후의 기간의 평균으로 해서 40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이 두 분석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현재 분석은 사실 이 DID에 적합한 분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패럴 트렌드 어썸션이 성립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 패럴 프리 트렌드가 성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트먼트 이전 기간의 ATT는 0에 가까워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혀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패럴 프리 트렌드를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패럴 트렌드 어썸션에 위배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적합한 DID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스태거드 DID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토익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스태거드 DID 모델을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R이나 스테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이 온라인 강의와 별개로 이 실제 R과 스테타를 활용한 실습 세션을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DID의 또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도 간략히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앞선 방법들은 이 트리트먼트 코트별로 never treated 유닛이나 not yet treated 유닛을 이 valid 컨트롤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in my error 방법에서는 이 treated 유닛에 대해서 동일한 트리트먼트 히스토리를 공유하는 컨트롤을 매칭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valid 컨트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어느 기간까지 이 트리트먼트 히스토리를 비교를 할 건지를 이제 미리 정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예제에서는 과거의 3개의 기간의 히스토리를 비교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T4의 트리트먼트를 받은 이 유닛 1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의 3기간 동안의 트리트먼트 히스토리가 000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같은 히스토리를 공유하는 이 유닛 2와 유닛 4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빨갛게 매칭이 된 빨간 데이터만 가지고 로컬 DID를 적용을 해서 ATT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T5의 트리트먼트를 받은 유닛 2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히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는 유닛 4와 5와 매칭을 해서 이렇게 파란색 데이터만 가지고 로컬 DID를 적용을 해서 ATT를 구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회색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T4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은 유닛 3의 경우에는 이 트리트먼트 히스토리가 001이에요. 그 말은 즉슨 과거에 트리트먼트를 받았다가 다시 안 받았다가 또 다시 받게 된 경우죠. 이럴 경우를 이제 트리트먼트 리버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트리트먼트 리버설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동일한 트리트먼트 히스토리를 공유하는 이 유닛 5와 매칭을 통해서 로컬 DID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트리트먼트 리버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콜러웨이의 산타하나 방법과 써낸 아브라함 방법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스태거드 DID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 표에서도 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지난 시간에 이 DID 분석에서도 이 컨트롤 베리어블, 즉 코베리에이트를 통해서 이 타임 트렌드를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스태거드 DID 모델에서도 이런 코베리에이트를 통해서 로컬 DID를 보정하는 거를 이제 허용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